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양대병원에서 위장관외과를 전공하고 있는 하태경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서 외과에 근무하고요. 우리 하태경 교수님도 위장관외과라고 그렇죠. 예, 같은 위장관외과인데 자막은 이렇게 나갔네요. 에서 온 서경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강의해 드릴 내용은 복벽 탈장인데요. 복벽 탈장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좀 약간 생소한 탈장이죠. 대부분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서해부 탈장 뭐 이런 것들이 많고 배꼽 탈장 이런 게 많은데 복벽 탈장에 대한 것들을 제가 먼저 간단하게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강의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거 치료에 대한 거는 서경원 교수님이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Q&A를 받고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눈이 하도 많이 와 가지고 오는 길이 좀 힘들었는데 다행히 잘 무사히 여기 와서 진행하게 돼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선 알아볼 내용은 복벽 탈장이란 무엇인가? 말씀드렸듯이 배에 구멍이 생기는 거를 탈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복벽에 구멍이 생기는 걸 복벽 탈장이라고 그러고, 생기는 잘생기는 사람들, 그다음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야 되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벽 탈장은 말 그대로 그냥 가장 일반적인 거는 배 그 수술했던 부위에 생기는 사람, 배 수술을 했을 때 수술한 부위가 벌어지는 거를 복벽 탈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증상은 대개 이제 서 있거나 누워 있을 때 기침을 하거나 그럴 때 이게 배에 뭔가 만져지는 경우가 제일 크고요. 흔하게 이제 구멍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이어에 구멍이 났을 때 바람 빠지듯이 복벽에도 구멍이 나서 배 안에 있는 장기들, 특히 장들이 빠질 때를 복벽 탈장이라고 그러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탈장이 생겼을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수술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수술 자체에서 개복하든 복강경을 하든 배에 구멍을 뚫는 수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생기는 합병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벽 탈장도 그 중에 하나의 합병증인데요. 대개 10명 중에 한두 명이 생긴다고 돼 있습니다. 생기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생각하시면 배 압력이 생각보다 커질 때 탈장이 생기는 건데요. 압력이 너무 세 가지고 상처 부위가 벌어지는 이유인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배 압력이 올라가는 이유는 체중이 갑자기 증가했거나 또는 기침을 많이 하거나 담배를 많이 펴 가지고 고압이 증가되는 사람들, 또 하나는 가장 큰 거는 이제 갖고 있는 병 중에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거나 또는 당뇨병이 있어서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잘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상은 우선 뭐가 만져지겠죠. 만져지고 그다음에 그 만져지는 부위가 되게 배 가운데 수술한 부위, 배를 절개했던 부위에서 만져지는 경우가 제일 크고, 크기는 점점 처음엔 작지만 점점 커지고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증상이 반복되는데, 그건 이제 장들이 배에 힘 주면은 나왔다가 손으로 누르면 다시 들어가는, 그리고 나와 있을 때 장이 살짝 끼거나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아픈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증상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건 큰 문제 안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장이 나와서 끼었을 때, 복벽 사이에 끼었을 때 장들이 피가 안 가서 장이 썩거나 그런 경우가 아주 큰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장이 끼면은 눌러도 들어가지 않고 아프죠. 그다음에 매우 심하게 아프고 토하거나 그런 증상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안
바로 수술해야 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복부 CT를 촬영하는 게 가장 진단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CT를 찍으면은 양쪽 근육 사이로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탈장이 생긴 거죠. 가운데 근육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벌어져 가지고 생긴 거고 이것도 이 환자도 보면은 가운데에 이렇게 배 중심 부위에 뭐가 장이 튀어나와 있는 이런 걸 CT를 찍으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요 CT를 찍어서 수술할 때 어떻게 수술할지를 수립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CT를 찍는 게 중요합니다. 수술 안 하고 고칠 수 있나요? 물어보시면 결론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약으로도 안 되고 운동도 안 되고 자연 치유는 불가능하고 구조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구멍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주는 치료를 수술로 해야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거에는 그냥 배를 닫는 근육을 그냥 당겨서 붙이는 수술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근육을 당겨서 붙였을 때 많이 근육이 약해져 있는 근육이 다시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막을 사용해서 인공막으로 근육을 보강하는 치료가 아주 스탠다드한 치료 방법이라고 인정돼 있기 때문에 인공막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돼 있습니다. 수술하는 방법은 배를 다시 절개하는 방법도 있고 복강경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로봇 수술로 하는 방법인데 점점 진화되는 수술 방법은 현재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로봇 수술 방법이 가장 최신의 수술 방법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 환자도 이전에 수술을 많이 해 가지고 다시 배가 열려 있었던 환자인데 수술 전에 사진을 보시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장이 다 빠져 있는 상태의 복부 CT를 볼 수 있고요. 장기의 거의 반 이상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라서 아주 심한 상태였는데요. 수술하고 나면은 배 안에 바깥에 있던 장기들이 배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경우입니다. 수술하고 관리는 되게 복대를 착용하는 거 한 달 정도 하시고요. 활동하는 거는 가벼운 활동들은 수술 직후에부터 가능한데 심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상처가 다 아무는 게 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있다 수술을 심한 운동은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수술하고 나서 샤워나 이런 것들은 상처 부위를 어떻게 꼬맸냐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일반적으로는 대개 수술하고 나서 하루 이틀 이내에 샤워까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발을 막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금연은 필수고요. 그다음에 체중이 늘지 않게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변비나 이런 것들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건 복벽 탈정은 이제 구조적으로 구멍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술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응급 증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이 끼어 가지고 장이 안 들어가거나 배가 심하게 아픈 경우에는 응급실로 빨리 오셔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이죠. 예방은 가장 위험 요인인 고갑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과 금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상이고요. 다음 내용은 이제 서경원 교수님이 수술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 거 화면 띄워 주실까요? 일단 이거 보기 전에 제가 지금 부산에서 아침에 8시 50분 기차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여기 서울 사시는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부산에서 이 정도 쌓이는 눈이 본 거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좋은 경험하셨네요. 예. 그래서 여기 사실 좀 방송이 좀 늦게 시작된 게 저 때문에 그런데요. 도곡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 눈이 쌓였으니까 저는 걷지를 못하겠던데요. 종종걸음으로 넘어질까 봐. 저는 그런 빙판길을 걸어본 적이 없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교수님 그 아까 설명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건 다 제 환자들 동영상이거든요. 볼까요? 이 환자는 한 4cm 정도 되고 배꼽에 이렇게 생긴 환자고요. 이 환자는 폭이 한 7cm 정도 됐던 환자입니다. 이렇게. 근데 배꼽 아래쪽으로 주로 있고 위도 사실은 이 위쪽도 CT를 보면 이 사이가 좀 벌어져 있어요. 한 3.5cm 그럴 것 정도 같아요. 됐던. 예. 근데 이제 이 환자는 절개가 요렇게 명치에서부터 배꼽 밑에까지 요렇게 이루어졌는데 블룩 튀어나온 거는 밑인데 사실은 위도 한 3.5cm 정도 벌어져 있는. 이거를 우리 그 뭐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절개 부위라서 그렇지만 복직근 이개. 복직근 이게. 예. 예. 그 교수님 복직근 이개는 어떻게 그것만으로 오신 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복직근 이게 자체만으로 오는 경우에는 아주 드물고요. 예. 증상이 있죠, 되게. 어, 배에 힘을 줬을 때 복직근이 벌어지면서 튀어나오는 느낌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냥 증상이 전혀 없이 복직근 이개가 있는 사람들은 대개 병원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증상이 있어서 오니까. 예. 수술은 어떤 경우에 하시고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합니다. 대부분 복직근 이가 있으면서 탈장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복직근 이개가 증상이 있다는 거는 그게 1차 복벽 탈장이기 때문에 똑같은 탈장으로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저도 처음엔 이제 이 환자처럼 이렇게 탈장이 있으니까 여기만 봉합을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인공목만 되면 되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복직근 이개가 같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봉합을 다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래야 이게 그 백선이라고 그러죠. 여기 양측에 있는 양측에 있는 복직근이 만나는 요 가운데 부분. 그래서 이게 수술할 때는 결국은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가지고 그래서 네, 항상 이 맞습니다. 복직근 이개를 같이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해야 되지 않나. 특별히 이제 로봇 수술. 오늘 교수님하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결론이 왜 로봇 수술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제가 보기에 처음으로 드는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네. 동의하시죠?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예. 안에는 더 많이 벌어져 있는. 요 분도 마찬가지죠. 요 분도 실제적으로 벌어진 부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요거 2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잘 보시면 위쪽 여기 여기도 다 지금 복직근 이개 상태가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바느질로 이렇게 꼬매줘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요게 다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멀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 의사들이 제일 뜨악하는 환자가 이런 환자들인데요. 이거 11cm거든요. 네, 그렇죠. 교수님도 이런 환자 경험 많으시죠? 네. 우리 지금 오늘의 주제가 이제 이런 환자들. 또 2번째. 여기, 이런 환자분들. 전형적이지 않고 비전형적인 환자. 네. 이거는 사실 이 배의 구조, 복벽의 구조에 대해서 해부학적으로 지식을 좀 더 완벽하게 갖추지 않으면 수술이 쉽지 않을 거예요. 교수님, 그 해부학적 구조가 배 가죽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복벽, 전문 용어로. 복벽의 해부학적 구조가 좀 굉장히 복잡한데 좀 간단하게 우리 한번 짚어보고 가면 어떨까 그렇죠. 싶습니다. 요 그림 한번 볼까요? 요렇게. 이제 우리 환자 아니신 분들이 일반인들이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야 이거 뭐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 배는 요렇게 그러니까 요 위에서부터 여기 명치에서부터 여기 골반뼈까지 이어지는 복직근이 있죠. 요렇게 두 개가 양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옆으로 근육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그래서 이게 아까 교수님 CT 막 보여주셨잖아요. 거기 보면 CT에서 구분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일단 CT를 꼭 찍어서 이 탈장을 진단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동의하고 반드시 CT는 기본적인 검사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 세 개의 근육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 그림 보실까요? 그러면 이 맨 앞에 있는 외복사근,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내복사근, 그다음에 이게 복행근. 복횡근, 예, 세 개. 그러니까 뭐 근육 이름은 모르셔도 돼. 저희는 꼭 알아야 되는데 모르셔도 되는데 이 세 개의 근육이 이렇게 근육으로 쭉 가다가 이렇게 하얀 그 단단하고 질긴 근막으로 바뀌죠. 바뀌어 가지고는 요 복직근을 앞뒤로 이렇게 싸거든요. 이렇게 싸는데 그러니까 인제 탈장이 지금 생긴 건 뭐냐면 요 가운데가 이렇게 벌어진 상태니까 이 벌어진 상태를 인제 꼬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있다는 거.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뭐 간단하게 보면 가운데 복직근이 있고 양쪽에 근육이 3 개씩, 양쪽에서 3 개씩 오다가 이 3 개의 근육이 근막으로 바뀌면서 앞뒤로 이렇게 싸고 있고 뭐 자세한 구조는 이제 수술하는 저희가 알아야 되겠지만 일단 요렇게 복벽은 요렇게 생겨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인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교수님 그 인공막 있잖아요, 인공막. 이 메쉬라고 하는 거. 이게 해롭다고 주장하시는 선생님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우리 몸에 이물질을 넣는 거 자체가 사실은 그 거부감이 있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한번 하실 때 이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넣어야 된다. 아주 뭐 대표적인 거로 뭐 만약에 우리 몸에 불규칙하게 심장이 뛰는 부정맥 환자가 심장에다가 불규칙한 부정맥이 생겼을 때 그 심장을 뛰게 하게끔 인공적으로 기계를 넣는 그런 수술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거 이물질이니까. 네. 하지만 그거를 넣는 이유는 사람이 심장이 멎었을 때 바로 심장을 뛸 수 있게끔 기계 자체가 이제 작동해서 하는 건데 목숨을 살리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안 넣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인공막을 넣는다고 얘기하면 다 항상 생각하시는 게 이제 저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인공막 때문에 재발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하지만 이 인공막 자체가 워낙 합병증을 옛날에는 많이 유발했기 때문에 그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 때문에 이제 워낙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두려워하는데 그 과거에 썼던 인공막 종류나 그다음에 인공막을 어디에 넣어 가지고 생겼던 합병증과는 지금 완전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아시면은 그런 두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저는 그래서 그 인공막이 이제 해롭다고 주장하시는 선생님들의 이제 이 논문이나 이런 걸 이렇게 봤을 때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 해로운 점이 분명히 옛날에 논문에 나온 적도 있고 보고된 적이 있죠. 근데 그 얘기들은 다 보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뭐 더 길게는 한 30년 전.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공부를 하면서 책을 보니까 그 고어텍스라고 하는 그 물질 있지 않습니까? 등산복 같은데 그거를 옛날에 쓴 적이 있더라고요. 사람 수술하는. 지금 고어텍스는 안 쓰잖아요. 그렇죠. 안 안 쓰. 쓰죠. 이게 옛날에 고어텍스 쓸 때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그때 문제가 있었으니까 인공막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인공막을 그러니까 이 탈장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탈장이 아까 우리
교수님 강의 내용에도 이렇게 있지만 이거 복벽 탈장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술해서 한번 이렇게 한 곳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그 아까 흡연이라든지 복압이 올라가는 변비, 그다음에 비만, 네. 그래서 복압이 많이 올라가는, 그다음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든다든지 이런 원인도 있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우리 서해부 탈장 쪽으로 얘기를 해보면 결국 노화가 또 탈장의 원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요 피부도 이렇게 지금 당겨보면 아직 이제 교수님이나 저는 아직은 탱탱한데 이게 이제 60대, 70대 이렇게 늘어나시게 되면 이게 이제 늘어나니까 이게 당겨보면 팔 같은데 이렇게 당겨보면 늘어나듯이 그게 이제 배도 복벽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해서 아무리 잘 꼬매도 이게 살이 늘어지는 건 노화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공막으로 굳은 살을 배겨서 단단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게 이게 재발이 계속 되는 상태인데 인공막을 그냥 막연히 이물질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어폐가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저기 잠깐만요.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인공막을 이제 우리가 인공막이 옛날에 고텍스 같이 막 그런 이제 무시무시한 물질을 쓰다가 요즘은 무게도 가볍고 그다음에 구멍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우리 섬유화를 일으키는 세포들이 와서 섬유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딱 그만큼만 사용하는 이물질. 그래서 이물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없도록 디자인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인공막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 적극적으로 좀 사용해야 되고 또 지금 계속 이제 우리 의학계에서도 인공막을 계속 또 새로운 또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첨언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자체가 사실은 우리 몸의 근육을 보강해서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맞는데요. 근데 과거에는 이 막을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문제점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이제 막을 지금 수술을 설명을 해 주실 건데 인공막을 넣는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공막 자체가 우리 몸에 착상이 되려면 혈관이 풍부한 곳에 인공막을 넣으면 그러면은 만약에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감염까지 갈 확률이 되게 낮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혈관이 풍부하지 않은 부위에다가 막을 넣어서 근육을 대신 보강하게 하겠다고 하면은 혹시 염증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감염이 되면은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수술 방법에서 인공막을 넣는 부위는 아주 혈관이 풍부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인공막을 넣었을 때 인공막이 염증이 생기더라도 감염까지 갈 확률이 낮고요. 만약에 감염이 되더라도 인공막에 감염이 되더라도 예전에는 무조건 제거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제거하지 않고도 인공막을 살리면서 원래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최신의 이런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슬라이드를 우리가 보면서 같이 좀 얘기 나눌 게 인공막을 대는 위치는 이렇게 한 4가지 방법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근데 이게 다 이제 4가지 방법 중에 어느 거는 정답이고 어느 건 오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그렇죠.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이제 이건 맞고 저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중에서 가장 베스트는 교수님 생각에 뭐가 제일 베스트? 두 번째 같은. 그렇죠. 두 번째. 그러게요. 이게 지금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혈관이 풍부한 지역에 인공막을 대어야 거기서 굳은 살이 잘 만들어지고 생착이 잘 된다라는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그게 이제 베스트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복직근 뒤에 그리고 복막 위에 복막과 복직근 그 사이에 이쪽에 네. 혈관도 풍부하고 또 인공막이 이물질이라 이게 또 배 안에 있는 요 장들하고 만나면 쓸데없는 유착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네. 또 네. 피해야 되잖아요. 물론 여기 요 3번에 있는 것처럼 배 안에 인공막을 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되는 인공막은 좀 특수한 물질이 그렇죠. 재질이죠. 예, 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제 그쪽은 이제 그러니까 그 친수성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일단 그쪽은 이제 장들이 서로 붙지 않게끔 인공막의 겉에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코팅을 해서 최대한 장이 안 붙게 하는 그런 인공막의 양면으로 돼 있는데 양면의 각각의 성분이 좀 틀려서 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안 붙게 하는 인공막을 씁니다. 예, 그래도 그게 또 한계가 안 붙게 하더라도 결국은 많이 붙는. 그래서 이제 여기 요 인공막이 지금 이거는 배 안에다 붙여놓은 거라 이 안에 있는 장이 여기 접촉하게 되는데 이때 쓰는 인공막은 특수한 인공막이잖아요. 그래서 안 붙도록 하지만 그래도 100% 보장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요 두 번째 거가 가장 베스트인데 그러면 이제 교수님 이 두 번째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려면 접근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배 가운데를 이렇게 열고 앞에서 들어가 가지고 여기를 요렇게 제끼고 여기 위치를 찾아 가지고 여기다가 인공막을 댄다. 그다음 두 번째는 구멍을 뚫어서 들어가야겠죠. 배 안에서 한다. 근데 이게 인제 이 인공막이 있는 위치가 이게 뒤니까 뒤에다 댈 거면 뒤로 들어가는 게 더 낫겠네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인제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이 이론적으로 보면 이 앞에서 이 그림은 지금 앞에서 열었다고 치고 하는 건데 네. 앞에서 열면 봅시다. 한 10 곱하기 10 센티미터짜리를 넣는다 그러면 절개 길이가 10 센티미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위아래로 한 15 센티는 열어야 예. 이게 10 곱하기 10 센티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25 곱하기 20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더 크게 열어야 더 크게 열어야 돼.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환자분들을 만약에 요 앞에서 피부를 열고 들어가서 한다 그러면 명치에서부터 배꼽 저 밑에까지 다 열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인공막을 제대로 넣을 수가 있고 완전한 수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이렇게 좋은 장비가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이 그림처럼 앞에서 이렇게 째고 들어가서 하는 게 맞을까? 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째고 들어가려면 이전에 수술했던 부위를 또 째야 또 째야 되니까 돼요. 예. 또 약해지겠죠. 거기 그렇죠. 가서. 예, 맞아. 그래서 이제 그 수술 방법은 이제 거의 사라져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요 탈장이 요 가운데 여기 있고요. 여기 지금 이 그림이 보면 이렇게 뻥뻥뻥 있는 게 아까 환자랑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인공막을 댈 공간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 여기 잘 보면 그 아까 요 그림 볼까요? 요 그림? 요 그림에서 그 근육이 3개가 있는데 근육이 3개 있는 것 중에 맨 안에 있는 이 복행근의 근막을 끊어주는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이 큰 탈장 사이즈가 8 센티미터가 넘는 탈장에서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근데 옛날에는 요 앞에 것도 끊어보고 중간 것도 끊어보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이 얘기 또 하려면 이건 너무 전문적인 얘기라 뭐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옛날에 그렇게 해가지고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 수술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피가 많이 공급되는 이 좋은 위치에다가 이제 인공막을 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신경도 건드리면 안 되고 또 이 배가 8 센티미터 이상 큰 탈장을 가운데를 모아서 붙이려면 너무 압력이 세면 안 되니까 근육 중에 일부는 조금 이렇게 절개를 넣어줘야 분리를 되는데 해야겠죠. 거기서 선택된 게 바로 이 복행근. 복행근이다. 교수님 보시기에 복행근은 배에 요 힘을 주는 데 있어서 몇 % 정도 힘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세요? 복행근은 우리
그 콜셋이란 개념을 쓰는데요. 복행근은 우리 몸을 좌우로 이렇게 그 움직이거나 몸통을 돌리는 데 쓰는 근육은 아니고 몸을 강하게 잡아주는 이 앞뒤로 이렇게 근육을 꽉 잡아줘 가지고 우리의 척추에 그 힘을 받게끔 해서 몸을 중심을 유지해 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행근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렇게 근육이 이제 최대한 유지되면서 수술을 해 주는 게 지금 복행근 절개술인데요. 자른다고 해서 절대로 기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 근육을 약간 이완시키면서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가운데 있는 벌어져 있는 근육을 붙이게 하는, 그럼으로써 양쪽 근육이 붙이면서 복행근도 유지되고 양쪽 근육이 붙어 가지고 몸 전체에 원통형으로 잘 유지되게 하는 수술 방법이 가장 중요한 수술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가운데를 탈장이라고 하면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거나 전공의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 구멍이죠. 구멍이니까 메꿔야죠. 꼬매야 되죠. 꼬매는데 꼬매면 다 되느냐. 그게 이제 힘이 들어가니까 자꾸 벌어지려는 힘이 자꾸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자꾸 재발한다는 말이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1번 먼저 안정적인 압력을 유지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선택된 게 복행근이 이런 뭐 혈관이나 신경을 피할 수 있는 길이고, 거기를 접근하는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강경이나 로봇 장비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아까 이 그림과 같은 이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 넓은 공간에 인공막을 넣게 되는 만큼 굳은 살이 잘 배겨지니까 재발률이 거의 획기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렇죠. 지금은 뭐 저런 수술 방법이 사실은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2012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외과 의사가 개발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는 또 적용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런 수술 방법으로 수술한 분이랑 과거에 이전에 배 안에다가 인공막을 대서 수술하는 환자랑의 그 예우나 경과를 보면 아주 틀리다는 거를 알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2012년에 그 발표가 났을 때 그때가 저도 이제 교수된 초임이었고, 교수님은 교수된 지 한 3, 4년 정도 됐을 때잖아요. 근데 그때 학회 가서 그걸 봤는데, 야, 저런 수술 방법이 있구나 하고 눈팅만 소위 하다가,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뭐 저희가 국내 최초 라이브 음악 채널 비욘디에 저희가 지금 와 있는데, 이거 뭐 자기 자랑을 뭐 사실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교수님. 맞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에서 지금 저하고 하태경 교수님이 이렇게 비욘디에 나왔는데, 일단 이 수술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람으로는 저희 2명이 원투다. 원투다. 이건 사실이니까. 저희가 뭐 자랑은 자랑이지만요. 어쨌든 사실이니까. 교수님이 이제 저희 학회 가서 보고 막 시도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해가지고 한 걸 저랑 같이 이렇게 막 쉐어하면서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이 수술을 이제 제일 많이 하면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해보니까 술기가 처음에는 되게 어렵다고만 막연히 생각이 됐는데요.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되게 재밌고, 이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이라는 게 우리가 견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뿌듯하거든요.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이 분야에 뛰어들어서. 예전에는 참 이게 센세이션한 치료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재발되거나 이렇게 진짜 다른 병원에서 재발돼서 온 환자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환자들을 수술하면서 이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를 제가 눈으로 보고 환자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좋은 치료 방법이라는 거를 새삼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환자분들이 아까
제가 아까 동영상 보여드린 그 환자분 같은 경우도 얼마나 심란하시겠어요. 그죠? 이게, 안 겪어본 사람은 정말 그 마음을 모르실 거예요. 이게 사실 튀어나오니까 뭐, 불편하다. 불편하죠. 뭐가 불편할까? 환자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가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한 번은 우리가 응가를 해야 되잖아요. 응가. 그렇죠. 근데 화장실에 앉아서 이렇게 힘을 확 주는데 배에서 뭐가 뿌르륵 하고 나온다. 정말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죠. 또 하나는 이게 배만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 허리 아픈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음, 그 허리 아픈 원인을 뭐 허리 디스크나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원인은 복벽 탈장이 생긴 원인 때문에 근육이 틀어져 가지고 복압이 계속 앞으로 쏠리니까 허리 척추의 모형이 기형이 되고. 그러죠. 네. 그런데 아. 그거 원인을 해결하려면 이 복벽 탈장을 해결해야지 원인이 해결되는 거지. 그걸 안 하면은 맞아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은 여러분들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사람의 골격 구조 이렇게 보면 가슴은 여기 안에 심장, 중요한 장기가 심장, 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갈비뼈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배만요 뼈가 없어요. 게다가 우리 사람은 서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네. 두 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네. 근데 골반뼈 위에 뭐가 있냐면 척추로 구성이 돼 있고요. 척추 이 기둥 하나로 이 덩치가 버티거든요. 모여라 꿈동산 같이 머리 큰 사람들은 더 무겁겠죠. 근데 그거를 척추로 버티는데 네. 이 척추가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요. 근데 그거를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근육이 이 힘을 가지고 딱 이렇게 버텨주니까 사람이 서서 걸어 다닐 수가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대로 제 환자분 아까 그 보여드린 그 환자분도 마찬가지에 허리 아프신 거예요. 허리가. 근육이 비틀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탈장은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튀어나와서 미용상 보기가 흉하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변보거나 또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할 때 배에 힘을 주려면 하는 그 기능을 위해서 중요하다. 세 번째는 허리 아픈 문제까지. 그렇지. 예, 해결해야 되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병인데 당장 이제 죽고 사는 문제 안 생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이 감돈 교액 이런 거 생길 때까지 아무 문제 없으니까 뭐 이건 죽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죽는 문제보다도 더 심한 불편한 문제인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식이 아직까지 많이 홍보가 안 돼서 환자들도 지금 뭐 그런 크게 불편한 환자들도 계속 병원에 가서 진료 보면 그냥 죽는 병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묻는 분들이 꽤 많이 오시는데요. 맞아요. 사실은 치료 방법이 아직까지는 잘 많이 안 알려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들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환자분들을 이제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또 저희들이 또 이렇게 나오게 맞아요.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그 환자분들이 수술 받으시고 너무들 기뻐하시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시고 하십니다. 그럼 이제 장비가 있는데요, 교수님. 교수님 이 수술은 로봇으로 하시죠? 네. 저도 로봇으로만 합니다. 근데 이제 왜 로봇으로 하느냐? 로봇이 뭐냐면요. 여러분 복강경은 의학 채널 비욘디에서도 많이 다뤘으니까 복강경 할 거고. 네. 로봇도 좀 다뤄서 뭐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가 뭐 그래도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개념적으로는 복강경이랑 같아요. 근데 들어가는 이 장비가 배 안에 들어가면 복강경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게 꼭 사람 팔 움직이는 것처럼 관절이 두 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실제로 이 움직이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이게 수술 장면을 보여드리려니까 이게 심의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보여드릴 수는 없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뭐 로봇 이 장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유튜브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관절이 움직이기 때문에 안에서 움직임이 자유롭다. 저는 한 번씩 진짜 내 손이 사람 배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아.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냥 복강경이랑 로봇이랑 이렇게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특히나 이 복벽 탈장을 재건하는 데는 음. 복강경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음. 할 수만 있는 겁니다. 제대로는 못하죠. 못한다. 제대로는 못한다. 예.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 교수님, 복강경으로 만약에 이 수술을 한다면 우리 환자도 문제가 있죠. 제대로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제대로는 못하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 외과 의사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외과 의사를 조만간 그만둬야 되죠. 왜 그만둬요? 예. 교수님. 아마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는 점점 외과 의사들이 나이도 많이 들고 힘든 일도 많이 하는 상황에서 저 수술을 복강경으로 한다 그러면 로봇으로 해도 현재 한 4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복강경으로 하면 아마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 뭐 열 몇 시간 하셨다는 분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열 몇 시간 하는데도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장비가 들어가서 관절이 있고 이게 관절이 사람 손처럼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거 이런 동작이 로봇은 가능한데 복강경은 이게 들어가면 요것만 되거든요. 요것만 잡았다 놓았다 돌아간다. 요것만 되는 그렇죠. 상태가 네. 있잖아요. 네. 복강경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지.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술할 때는 뭐 요렇게 예, 이게 로봇 복강경하고 똑같이 이렇게 넣어서 한쪽 수술하고 또 반대편으로 이렇게 넣어서 또 반대쪽 수술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비유를 어디 학회에서 이제 제가 발표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들이 저보고 피드백이 너무 좋았어요. 아, 네. 비유가 찰떡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왜 그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제가 이래봬도 로마에 2번 가본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로마를 2번 가봤어요, 교수님. 네. 부럽죠? 학회 때문에. 예, 학회 때문에. 예. 아니, 한 번은 학회 아니고도 갔었죠. 근데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 우리 저기 유튜브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 혹시 피디님 뭐 이거 하다가 상품도 나가나요?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그걸 모르고. 자, 여기가 어디냐면 로마의 그 바티칸 박물관 안에 있는 그 시스티나 성당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보면 요게 사람 키고 지금 거의 바닥에서 사진을 올려다보고 찍은 건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요게 뭐 요 그림 이거 확대 PD님 확대 좀 될까요? 요 부분. 요 부분. 유명한 그림. 보시면 알 것 같은데. 그냥. 보시면 딱 보면 아시겠죠? 네. 요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담,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마주치는 이 그림이 있는 그 유명한 천장화입니다. 이게 예, 이 부분이죠. 천장화. 이 그림을 누가 그렸냐면 미켈란젤로가 지금부터 500년 전에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밑에서 우리가 그려가지고 위에 붙인 게 아니고요. 벽이 있고 천장이 있고 거기다가 직접 그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행 갔을 때 가이드가 이걸 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지금 이렇게 여기 밑에 보면 요 밑에 주교가 있고요. 여기 천장에 그림을 그리고 여기 물통 매달아 놓고 물감 옆에 이렇게 놓고는 이렇게 비계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작업 시간이 3년인가 5년인가 걸렸다고 하죠. 매일 했다고 하니까 또 내려오기 싫어서 신발도 안 벗고 여기서 자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데 지금 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만약에 이 복벽 탈장 수술을 우리가 복강경으로 한다면 수술은 할 수 있다. 근데 외과의사는 곧 그만둬야 될 거다. 아마 우리 어깨가 다 50견이 아니라 80견, 90견으로 그냥 바로 한 수술 한 2개 하고 나면 바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죠. 동의하셔요, 교수님? 그죠?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까 그러니까 로봇으로 할 수 있다고는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이. 지금 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그린 것처럼 그때는 뭐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했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로봇으로 해서 해야 이 천장에 있는 이 바느질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완벽하게 할 수 있고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좀 고생하지 뭐 그렇게 혹시 말씀하시는 분 계시다면 교수님 아니, 뭐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나요? 할 수는 있는데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제대로 할 환자분,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해서 수술을 한다 그러면 하겠는데 제대로 못해서 결국은 또 재발이 되고 또 재발이 되면 그거는 환자한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과거에도 저도 뭐 한번 그런 수술을 시도를 하고 해봤는데 결국은 계속 제 환자도 몇 번 재발하는 환자가 있어서 그 이후에는 복강경으로는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렸듯이 미켈란젤로의 그림 그리는 게 아주 그냥 그 명작인데 저런 거를 그리려면은 저렇게 누워서 고생을 하면서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워서 안 하고도 로봇이 들어가면은 저렇게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로봇이 할 수 있는 거를 이용해서 명작을 만들듯이 환자분의 병을 안전하게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그런 네.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정말 그래서 진짜 로봇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거를 해보려고 엄두를 냈을까? 저는 솔직히 좀 자신이 없어요. 저도 제가 뭐 그렇다고 뭐 제 어깨도 소중하잖아요. 제 어깨도 소중하고 열심히 우리가 다른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저희도 예, 저희 예. 어깨를 잘 관리하면서 해야 되니까. 우리 저기 질문을 좀 받으면서 해볼까 합니다. 네, 봅시다. 네. 이소정님께서 직장인이라 수술을 하고 싶어도 연차를 빼야 하는데 많이 빼기가 눈치가 보입니다. 일상 직장 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바로 복귀 가능한가요? 예, 교수님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수술은 일반적으로 아주 심각한 몇 번 수술해가지고 재발된 환자가 아니라면 전날 입원해서 다음날 수술하고 그 다음날 퇴원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은 거의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 직장인의 복귀는 뭐 어떤 직장이냐 따르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다면 복귀하시는 거는 보통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 이후에는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미나사마님. 네, 부산이랑 거리가 있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로봇 수술이 없어서 고신대학병원을 가고 싶은데 거리가 있어서 병원을 자주 가게 되면 부담이 되는데 수술 후에 외래진료는 자주 가야 할까요? 수술 후 관리법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부산이랑 거리가 있으니까 이제 근데 오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술할 때는 전날 입원하고 수술하고 교수님은 바로 그 다음날 저는 한 2, 3일 더 조금 환자의 이제 통증 관리 조금 더 해드리고 이제 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한 일주일 뒤에 제가 와서 상처도 한번 보고 전반적으로 환자를 이제 이렇게 세워서 배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봅니다. 네. 그리고 한 달 뒤에 오시라고 해서 CT를 한번 꼭 좀 봅니다. 왜냐하면 혹시 안에 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 같은 게 고일 수 있으니까. 물 같은 게 고일 수도 예, 있고 확인해야죠. 또 뭐 혹시 인공막이 물 같은 거 고이는 네. 것 때문에 이렇게 비틀어져 있거나 이럴 수도 있을까봐 확인하는 차원에서 근데 지금 해보니까 뭐 거의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교수님이나 저나 동일하게 또 1년 뒤에 한 번 더 CT를 네. 찍어서 이제 완전히 잘 자리 잡았는지를 확인하는 그 정도만 오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질문이 네, 40대 초반 남성 가즈아님 마지막으로 서해부 탈장 질문을 하셨군요. 네, 여기 서해부 탈장 질문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탈장이 5 내지 7cm 정도고 현재는 불편하지 않는데 평생 수술 안 하고 지낼 수도 있을까요? 예. 5에서 7cm면 좀 40대시면은 아마 평생 수술 안 하고 지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외국의 연구도 있습니다.
집중 관찰을 하면 어떻게 음. 되나 봤더니 대부분 5년 이내에 수술하게 되더라. 이유는 네네. 불편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거나 네. 장이 끼어서 감돈 교회 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 혹시 이런 분은 없겠지만 기도하면 낫나요? 아까 분명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약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수술이 무서워서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수술해서 네네. 나아야 된다. 예, 그리고 예. 경험이 많은 선생님과 수술을 해야 된다. 네. 마무리 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예. 하여튼 오늘 1시간 동안 아주 좋은 그 강의를 해주신 서경원 교수님 감사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꼭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데 치료를 못하고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꼭 치료를 받도록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성심성의껏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네. 찾아와 주시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하고 잘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오십시오. 고민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그러면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